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거는요, 녹음기를 켜놓은 놀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영상을 찍을 때 동시에 소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는요. 그래서 뭐 마이크 같은 걸 쓰려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더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비싼 마이크는 또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지금 쓰지 않는 휴대폰의 녹음기 기능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위에다가 깔끔한 음성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학 1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 1은요, 여러분 교재 준비하셨나요? 네, 요거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학 1은 영상을 일단 3시간짜리,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교수가 강의를 할 거예요. 뭐, 여러분 혹시라도 공지사항에 뭐 1시간짜리 강의를 25분 정도 이상 강의를 뭐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할 것이다, 한다, 이런 공지사항을 보신 적이 있는데 25분 이상이에요, 보통. 최소가 25분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그럴까? 강의를 저는 있는 그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3시간을 다 할 건데 하나의 영상이 3시간이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잘 알아요. 보다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 강의를 일단은 제가 촬영을 3시간을 다 하되 3등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눌 거예요. 나눠서 여러분의 지금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올라가 있는 강의의 경우에는 오늘 요일이 목요일인데 만약 시간표상으로 2시간을 일반학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1시간짜리 영상 2개를 딱 올릴 거예요. 앞에 1시간, 그 다음 1시간 촬영된 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은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짜리 수업이 있겠죠. 그러면은 시간표상으로요. 시간표상으로 1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러면은 남은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서 일주일치 분량을 그렇게 강의를 나가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목요일날 수업이 여러분이 뭐 1시간 있고 금요일날이 2시간 있다 그러면은 목요일날에 1시간짜리 영상 하나만 올라오고 금요일날에 2개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교수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교수가 이렇게 2가지 케이스 얘기하는 이유는 요번 학기에 제가 일반학 과목을 한 과목만 강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똑같이 들어주려면 비슷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다 한꺼번에 다 안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잡설 그만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온라인 강의를 할지라도 책이 없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수업 듣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책을 준비하시고 책 보시면서 밑줄 치라고 할 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설명 들을 때 설명하시고 네, 화면에 칠판에 필기를 해드리면 필기 받아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도 책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자, 1장의 첫 번째 제목이 화학, 변화에 대한 연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죠. 학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연구할 때, 잘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조명을 조금 끌게요. 조명도 있어요. 조명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되려나?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좀 보이려나? 등이 좀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 자, 비춰서.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교수는 좀 어두워 보이네요. 자, 이게 잘 보이려나? 자, 잠깐만요. 네,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물질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온라인 강의 이래서 힘들어요. 자, 어쨌든, 물질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라는 거는 딱 명제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연구한다는 게 어떤 거냐? 자, 일단 먼저, 연구한다는 거는, 일명,
과학적인 방법. 보다 더 정확하면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30페이지를 일단 보면요. 이 화학은 21세기를 위한 과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물질과 소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31페이지를 딱 가게 되면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첫 번째 밑줄 칠 게 이제 나옵니다.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은 3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은 연구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법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과학적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의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강의는 요점을 딱딱 집어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을 먼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물질 연구하는 화학 입장에서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이게 한번 우리가 쳐다보는 거, 이상한 특별한 물질이 있네, 그러면서 이게 눈알을 그릴게요. 눈동자에 속눈썹까지 교수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속눈썹까지 이렇게 그렸어요. 눈동자로 시각으로 어떤 물질을 딱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을 사람의 눈과 감각 같은 걸로 먼저 관찰하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찰하게 되면은 어떠한 자연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현상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그 이유가 궁금해져야지 정상이에요. 사실 과학자들은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 새가 날아가면 새가 날아가네, 이걸로 관찰하고 딱 끝나는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저 새가 하늘을 날 수가 있지, 나는 아무리 파닥파닥거려도 못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왜? 라고 하는 의문을 딱 가지고서 답을 할 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왜 하늘을 날 것이다,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림짐작인 이유를 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림짐작처럼 다는 그러한 것을 가설이라고 해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요렇게 표현해 놓은 게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도 저 새가 하늘을 나는 건 뭐 배 속에 헬륨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가벼운 기체인 헬륨가스가 배 속에 빵빵 채워져 있어서 하늘을 날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3번 실제로 테스트, 일명 실험이라는 거를 해봐야 돼요. 주변에 돌아다니는 참새나 새들 잡아다가 뭐 잔인하긴 하지만 칼을 들고 배를 한번 갈라보는 거야. 진짜 헬륨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쵸? 그리고 기존에 다른 새들, 참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다 잡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과학에서는요, 현상에 대해서 가설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좀 잘못됐으면 고치고, 고친 가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또 반복하고 해서 가설과 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무한 반복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가설이 거의 잘 들어맞아서 누구나 봐도 합리적으로 맞다고 인정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재확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설이라는 거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론 성립. 처음에는 가설을 세우고 반복 실험을 해서 거의 얼추 잘 들어맞는 이론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론은 얼추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야, 합리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항상 잘 들어맞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이 이론도 계속 실험을 통한다. 계속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이론을 검증하는, 그러니까 다시 재확인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론이 보다 더 발전이 되면 이걸 갖다가 그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법칙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밑에 글자가 잘렸어요? 잘렸어요? 법칙이란 글자까지는 나오긴 하는데 밑에 스케일바, 시간바에 잘려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빼서 법칙 이렇게 적을게요. 5번 법칙. 칠판이 좁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법칙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법칙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 그래서 1번에서 또 5번까지의 코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 코스가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코스입니다.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가설이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듣고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이라고까지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론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계속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어떻게 관련 연구나 실험이 계속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어요. 신뢰는 가는 내용이긴 한데 물질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 내용, 이론인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예외도 있고 완벽한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뭐라고 불러요? 1번 뉴턴의 만유인력 가설, 2번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 3번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더 익숙해요? 3번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 그렇죠? 전 우주를 걸쳐서 질량, 무거운 질량과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작은 질량 갖고 있는 녀석을 끌어당긴다.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법칙이라서 예외 없이 모든 자연계의 만물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로 연구라는 걸 한다. 과학 같은 거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화학도 과학 중에 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자, 조명이 좀 꺼놓으니까 뭔가 내 얼굴이 빨갛게 나오고 뭔가 악마같이 나와.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조명을 켜겠습니다. 훨씬 밝다. 이게 낫다. 자, 그래서요. 책에 있는 거, 어쨌든 사람이 비주얼이 중요하잖아. 안 그래도 원판 비주얼 지금 폭망했는데 지금 그 조명빨까지 못 받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쨌든. 자, 봅시다. 32페이지 넘겨보세요. 32페이지 넘어보면 본문 중간에 진한 글씨로 가설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실험이 완료가 돼서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다음 단계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계속 밑줄 치세요. 연구자들은 일련의 관측 자료에 대한 관찰 자료죠. 관측 자료는 자료에 대한 임시적인 설명인 가설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문단에 법칙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한번 밑줄 칩니다. 아주 많은 자료들이, 그 밑줄부터 아주 많은 자료들이 모여서 법칙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에서 법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관계를 함축된 말이나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론을 따로 구별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론에 대해서도 밑줄 좀 칩시다. 자, 많은 실험에 의해 검증된 가설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론이란 모든 실험적 사실들과 이해의 바탕을 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시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시험도 보면은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위로 올라가서 정량적과 정성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봅시다. 여러분은 관찰을 할 때 정성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정량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질에서 관찰할 때 정성적인 관찰, 그 다음에 정량적인 관찰. 자, 벌써 어떤 글자의 차이가 있냐면은 정성적 할 때 이 성자라고 하는 단어랑 정량적이라고 할 때 량자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성자는 성질 성자고, 량은, 양적인 거,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적인 거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찰할 때 두 가지 파트로 보통 나눠서 관찰하는데, 뭐, 색깔이라든지, 뭐, 온도, 맛,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관찰하는 게 바로 정성적인 관찰이고요. 정량적인 관찰은 뭐 무게, 그 다음에 부피 등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양적인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딱 치시면은 정성적과 정량적만 딱 밑줄 쳐놓고서 이런 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건너가면 거기까지 과학적인 방법 과정에 의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과거 그리스 시대의 데모크라테스라고 하는 옛날 그리스 철학자,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는 과학도 했었어요. 조금.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내려온 코스로 이렇게 과학이 지금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물질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딱 넘겨보세요. 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고. 자, 36페이지에 그림 1.5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막상 들어보시면, 아,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 동영상 강의 그 나쁜 점이 뭔지 알아요? 칠판 지우는 시간만큼은 어떻게 좀 잘라내고 싶은데, 물론 찍고 나서 편집을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전문 유튜버냐? 찍고 편집하고 자막 달고 해서 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 1.5번에 준해서 필기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책에다 끌적끌적한 친구도 있지? 지금 당장 A4 용지라도 꺼내놓고 또는 노트라도 꺼내놓고 필기하세요. 필기하면서 밑줄 치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 이것만 얘기하고 수업 내용 잠깐 들어갈게. 여러분 오늘 온라인 강의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보고 있는지 교수가 참 되게 궁금해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과 한 손에는 라면, 핫도그, 뭐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쪽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는 롤 화면이 돌아가고 있어. First floor, 더블 킬. 뭐지? 트리플 킬. 그러다 뭐 나중에 뭐 펜타킬, 마무리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승급전 한다고? 그냥 아주 그냥 학점을 갖다가 승급해서 그냥 그냥 하급 막 F급 막 이렇게 그냥 줄까 보다 그냥. 그런 자세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을까봐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첫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청 시간이 뭐 1시간짜리 동영상이다 그러면 1시간 동영상을 100% 수강했는지 교수 확인을 하고 플러스 온라인 강의 때마다 출석 확인용 과제, 이 과제는 점수를 주는 과제가 아니라 출석 확인용 과제예요. 출석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 그걸 줘서 과제를 확실하게 제출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거를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기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지금 여기다 적어줄게요.
온라인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필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책에다가 끌적끌적대고 낙서해놓은 거 그건 필기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자, 필기를 노트가 되었던 공책이 되었던 A4 용지가 되었던 아니면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 있는 필기 앱으로 필기를 하던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필기한 내용을 JPG 파일로 즉 종이 위에다 필기한 것들은 어떻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시청 끝났으면 사진을 찰칵 페이지별로 보일 수 있게 찍은 다음에 교수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이 클래스에다가 교수가 과제라는 과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탭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필기한 파일들을 여러 장 사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압축해가지고 파일 하나로 업로드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교수는 그거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 딱 풀어가지고 홍길동이 필기했구만 오케이 해가지고 시청 100% 했나? 까지 확인해가지고 출석으로 인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출결 시스템에다가 출석을 딱 인정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동영상 볼 때 필기하세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걸 필기 앱으로 필기한다 그러면은 그 화면 캡처 기능이 있잖아. 캡처하면 JPG 파일로 갤러리에 저장이 되잖아. 그쵸? 앨범에. 그거 갖다가 교수한테 압축해서 보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방법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려줬는데 나중에 교수한테 이메일로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그쵸? 승급이 아니라 막 강급, 급을 하강시킨다 뭐 이런 거 급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응징할 때 그냥 알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알아듣게 설명했잖아. 이 정도로. 자, 그래서 필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잠깐 영상 지금 보고 있다가도 종이 옆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종이라도 구하세요. 구하시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림 1.5번 얘기하다 계속 옆으로 샜는데 자, 글씨를 좀 바꿔서 그 색깔을 좀 바꿔서 펜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라는 거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물질입니다. 뭐 이거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야 이 물질이라는 거를 분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수가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똑같은데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물질은 크게 순수한 물질,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 뭔가 섞여 있는 혼합물로 분류합니다. 여기다 필기를 해드리겠어요. 어떻게 필기해드리냐면요. 자, 순물질이라는 거의 정의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용기 속에 용기라고 하는 거는 저기 브레이브 그 용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테이너 무언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거 그런 용기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담겨 있는 상태. 이거를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교수의 머가리를 치워서 필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머가리가 커지고 뒤로 가면 머가리가 작아지죠. 그렇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혼합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물의 정의. 글씨가 교수님 개판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교수가 지금 떠들면서 얘기해주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필기를 하시면 필기가 신기하게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수님 이걸 읽어주니까. 혼합물의 정의는 용기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상태. 이게 바로 뭐다? 혼합물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잘 봐.
뭐지? 다시 순물질은 다른 종류로 또 두 가지로 또 구별이 돼요. 자, 원소로서의 순물질. 자, 좀 갈라지는 거를 좀 그림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네. 그 다음에 화합물로서의 순물질. 화합물로서의 순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의 차이점, 두 개의 차이점 좀 이따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혼합물은 크게 두 종류로 갈려져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뉩니다. 자, 여기는 필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울게. 지운다. 이제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해서는 정의를 여러분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우고 쓸게요. 안 보이면 앞으로 잠깐 영상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 화합물 요 두 가지 구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다가 교수가 풍선 그림을 그릴 겁니다. 풍선 한 4개 그릴게요. 여기 하나 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공기 중에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대략 80% 정도 가장 흔한 기체가 뭐라고 들어봤니? 그렇죠. 질소라는 게 있죠. 질소. 이 풍선에다가 질소 기체만 채운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소 기체 한 종류만 이 풍선이라고 하는 용기 안에 채워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순물질이 채워져 있는 풍선입니다. 질소라고 하는. 그래서 질소 기체는 N2 기체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기체를 뭐라 그래요? 산소 기체라고 하죠. 자, 산소 기체. 이 두 번째 풍선에는 우리가 숨 쉬는 산소 기체만 채워놨다고 쳐봅시다. O2 기체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만 채워져 있는 순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내보내는 기체는 뭐예요? 뱉어내는 기체. 수증기를 내보내나? 그렇지. 입김에 수증기도 있지만. 이산화탄소지. 산소를 들이마시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걸 내보내죠. 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수증기. 수증기를 하나, 이 마지막 풍선에는 물 분자가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는 수증기만을 풍선에다 채웠다고 칩시다. 지금 4개의 풍선은 각기 한 종류의 물질로만 순수하게 채워져 있는 다 순물질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은 여러분 화학식이 H2O라는 거 설명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라인으로 여기 4개는 다 순물질은 맞는데 왼쪽은 원소로서의 순물질, 오른쪽은 화합물로서의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O2, N2 이런 거는 원소, 그 다음에 CO2, H2O 이런 거는 화합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IQ가 여러분의 체중보다 확실히 숫자가 높다면 어떻게? 이게 원소고 이게 화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그치? 자, 보통은 구성 성분이 한 종류로만 돼 있는 순물질의 경우에는 원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산소라고 하는 원소 성분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인 거고, 이거는 질소라고 불리우는 어떤 성분 딱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앞에 C가 뭐냐면요, 이거는 탄소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탄소. 지금 청색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 앞에 C는 탄소. O는 아까 산소라고 했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소라고 하는 성분과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혼합된 건 아니고 결합되어 있다고. 서로 뭉쳐 있다고.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랑 결합,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 뭐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러면 H2도 어떤 뜻인지 알겠죠? H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요 H는 수소라고 불러요. 수소. 수소를 H라고 쓰는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서로 화합해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룬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그림 1.5번이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페이지부터 설명들이 주구장창 창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여러분 봅니다. 33페이지. 보세요. 내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봐. 책을. 자, 1.4 물질의 분류 바로 아래쪽부터 밑줄 칩니다. 1.1절에서 화학을 물질과 물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정의를 하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별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바로 모든 것들을 바로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정의가 뭐니 그러면 일단은 저울로 쟀을 때 묵직하게 무게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등치가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부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존재를 다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주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물질이 아닌 것들은 전혀 없어요. 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밑줄 칩니다.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과, 일정 조성과 독특한 성질을 갖는 물질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은 뭔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 교수가 적어준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순물질은 용기 속에 한 종류의 물질만 채워져 있는 상태를 순물질이라고 부른다. 이게 더 이해가 더 편하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혼합물 밑줄 칩니다. 자, 혼합물은 둘 이상의 순물질이 각각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서로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까지 밑줄 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35페이지로 넘어가기 직전에 34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밑줄 쳐야 되는데, 자, 혼합물은 균일할 수도 있고 불균일할 수도 있다. 밑줄 치시고요. 설탕 한 숟가락을 물에다가 녹이면, 그리고 잘 저으면, 혼합물의 조성이 전체에 걸쳐서 균일해지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모래나 철가루 같은 것들을 모래와 철가루를 섞게 되면은 모래알갱이 가루 따로 철가루 따로 분리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즉 골고루 잘 섞일 수는 없고 대충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이런 혼합물을 갖다가 조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구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조성이 일정하면 균일 혼합물이다. 설탕물을 가지고 지금 책에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교수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또 칠판 지워야 되네. 자, 우리 학교 강의실은 이거 칠판에 한 두세 배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다 보면은 한참 뒤에 칠판이 꽉 차거든. 지울 때 한참 뒤에 지우는데 지금 이렇게 조망만한 칠판 가지고 말이야, 진짜, 내 등치가 있지 말이야, 자, 잠깐만, 좀 지우고. 여기까지만 지우고 얘기할게. 자, 조성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균일 혼합물에서. 자, 이제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꼭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는. 여기 교수가 물컵을 딱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채워진 게 물이에요. 물인데, 여기다가 설탕을 여러분이 잘 넣고, 휘휘 잘 저었어요. 그래서 설탕물 달달하게 만들어졌겠지, 그치? 그래서 빨대를 갖다가 윗부분에다 딱 갖다 대놓고 쭉 빨아 마셔봤어요. 그래서 마셔보니까 어때, 맛이? 맛있어. 왜? 달달하니까. 그치?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다 빨대를 갖다 놓고 이번에 쭉 빨아 마셔보면 어때, 맛이? 맛있어. 그래. 왜? 설탕이니까 달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빨대 끝을 밑바닥에다 갖다 놓고 쭉 빨아 마셔도 맛있어요. 그쵸? 달달할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느 군데에다 대놓고 설탕물의 맛, 모든 영역에 걸쳐서 퍼져 있는 상태가 똑같으면 조성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손, 요 웨이브, 요즘에 이거 웨이브 연습한다? 혹시 알아맞혀 와봐. 잘 봐.
미안해. 눈 베렸지, 그치? 요즘에 그 BTS의 온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액션이 나와. 자, 어쨌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이런 교수야. 자, 어쨌든 너네들 지금 졸고 있을 것 같아서 첫 시간부터 그냥 잘 것 같거든. 걱정돼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진짜.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BTS의 댄스를 흉내내서 한번 내가 춘다 그러면 한 번 추고 하면 한 일주일 몸져 누워있을 것 같아. 이제 몸이 안 움직여져. 그래. 힘들어.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원소와 화합물. 자, 원소와 화합물 부분에 밑줄 칩니다. 순물질은 아까 배웠던 거예요. 순물질은 원소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원소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될 수 없는 물질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산소 기체 또는 질소 기체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을 더 뭔가 나눠본다 그래 봐야 어쨌든 나오는 건 산소고 나오는 건 질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갖다가 순물질이라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칩니다.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118개가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자, 원소라고 하는 어떤 성분, 그러니까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 이러한 성분을 나타내는 원소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 알갱이들은, 성분들은, 인간의 능력상으로 지금껏 과학 발전에 의해서 발견된 원소의 개수가 118가지예요. 앞으로도 더 발견될 수도 있죠. 혹시라도 저 멀리 우주에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별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어떤 암석을 캐갖고 왔어. 닌겐들아 이건 선물이야. 이게 딱 줬는데 그걸 딱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머 새롭게 발견된 원소야. 그러면은 119번째 원소가 발견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잖아. 운석 떨어지면은 그 운석 개탈라고 미친듯이 뛰어가는 인간이 물화생지 중에서 바로 나 같은 화학이야. 화학 덕후들이 막 미친듯이 달려가. 왜? 거기서 뭐 하나 딱 발견되면 그 원소 발견한 사람으로 역사에 내 이름이 쫙 남잖아. 얼마나 좋겠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야? 나 여기까지 왔냐? 자, 어쨌든 거기까지 118개의 원소가 발견되었다로 일단은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기율표라는 거,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걸 공부할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설이 있는데 나머지 잡설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 문단에 보게 되면 진한 글씨로 화합물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 글자 바로 화자, 진한 글자 바로 윗줄부터 따라서 이후부터 밑줄 칩니다. 물은 둘 이상의 원소의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순물질인 화합물이다. 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물은 수소라고 하는 물질과 원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화학적으로 2개 대 1개의 비율로 딱 결합되어 있는 게 H2O, 물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걔 마저 밑줄 쳐야 됩니다. 그 밑에 혼합물과는 달리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118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 40가지의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소는 영어 스펠링으로 약자로 표현하는 원소 기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표 1.1번에 예를 들어서 구리는 CU라고 하는 약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TRP동 1층 학교에 종합관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이 바로 구리 편의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절대로 안 먹히죠. 그렇죠? 썰렁해서 죄송해요. 수업할게요. 계속 강의나 해야지. 참. 그 다음에 그 밑에 규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규소는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불러서 영어 단어의 앞자리 SI, 실리콘의 앞자리를 따서 SI를 표시하면 규소, 실리콘을 뜻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표 1.1에 있는 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 그때마다 읽고 좀 써보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들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물질의 3가지 상태가 있는데 벌써 그림에 1.6 그림에 보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설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고체가 뭔지, 액체가 뭔지, 기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한 6단원에서 고체에 대해서만 한 단원, 기체에 대해서만 또 한 단원, 액체에 대해서만 또 한 단원, 따로따로 단원을 또 나눠가지고 6단원 이후부터 막 공부를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히 이러이러하더라. 아까지만 이제 설명하고 말았네요. 자, 그 다음에 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주저주저에 썰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밑줄 칩니다. 자, 순물질은 조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질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색깔이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 여러분 뭐예요? 네, 녹는 점은 녹는 온도, 끓는 점은 끓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녹는 점과 끓는 온도 등은 바로 성질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색깔, 녹는 점, 끓는 점 등은 성질이다. 물질의 기본 성질이에요. 이 물질은 몇 도에서 어니, 이 물질은 몇 도에서 끓니. 그러면 이 물질의 기본 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물리적 성질은 순물질의 조성이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하고 관찰될 수 있는 성질을 갖다가 물질의 기본 물리적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저희 여러분 위에 그림 1.6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체 물은 뭐예요? 그쵸? 그거는 얼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물 이렇게 부르고요. 그쵸? 기체로 물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증기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고체 얼음이 됐을 때나 찰랑찰랑거리는 액체로 있을 때나 수증기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조성식은 뭐예요? H2O죠. 질문한다는 거예요. H2였던 물의 기본 형태가 얼렸을 때, 고체가 됐을 때 H2가 변하나요? 얼 때는 막 H4, O, 10 이렇게 변하나? 안 변해. 그러면 수증기로 된 물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떠있는 그 입자가 H2라는 입자지, 말해서, O 따로, 산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H2라고 하는 기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고서 형태만 바뀐 거. 이런 게 바로 물리적 성질이 바뀌었다. 물리적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기본 성질인 H2 같은 그런 기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사진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림 1.7번에 얼음, 물, 수증기의 관계를 가지고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의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반면에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수소기체가 수소기체가 산소기체 중에서 연소, 홀라당 타버리게 되면, 연소가 되면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기체는 여러분, H2라고 합니다. 수소기체, H2. 산소기체는 여러분, 아까 전에 공부했으니까, 산소기체는 O2. 만약에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만난다. 즉, 산소기체랑 만나면 연소한다. 홀라당 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연소. 하게 되면은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면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H2가 만들어져. 분명히 H2, O2 이랬던 녀석들이 H2O 이렇게 형태, 본질이 바뀌어버렸죠. 본질이 바뀌는 이러한 변화를 바로 화학적 성질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줄 쳐야 되겠죠? 수소기체가 산소기체 중에 연소해서 물을 형성한다는 말은 수소의 화학적 성질을 일컫는데, 이 성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변화, 즉 연소 같은 경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으로 어렵게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질이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에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좀 바뀌게 되면은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로 나누어 설명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기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우자. 자, 여기 가운데를 지우고요. 화면상으로 가운데가 잘 보이니까 가운데다 주로 중요한 걸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쉬운 걸로 할게요.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담겨지는 물은 1리터, 여기도 1리터, 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의 온도 섭씨 25도,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의 온도도 25도.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두 물을 섞었어. 혼합을 했어. 혼합을 해서 큰 컵에다가 옮겨봤는데, 그러면은 이때 물의 양은 두 개 합치가 늘어났겠죠. 그쵸? 몇 리터겠니? 산수다. 저 2리터. 설마 이걸 대답 못하는 이상한 친구는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물의 온도는 50도가 되지? 미쳤니? 자, 물의 온도는 2배가 될 필요 없고 그냥 25도가 되겠죠. 그쵸?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의 차이가 벌써부터 튀어나오는 건데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부피로 사용되는 리터, 요거는 현재 여기서는 크기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는 세기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정의를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네. 크기의 성질, 정의 이렇게 위에 이렇게 화살표하고 적어 드릴게요. 물질의 양에 의해서 자, 교수가 휘갈겨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을 갖다가 바로 크기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세기의 성질은 반대예요. 물질의 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의 양과는 무관한 성질,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세기의 성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는 물의 양이 2배로 늘어나든 상관없이 온도는 그대로 그 자체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부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네, 증가하고 있죠.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기의 성질이 아니라 부피는 크기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좋아요. 자, 그래서 밑줄도 치셔야 되겠죠. 그냥 38페이지 아래쪽에 모든 물질의 측정 가능한 성질들은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로 다시 구분이 된다. 크기의 성질의 측정값은 고려되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히 이게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주어진 시료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 크기의 성질이다 라고 깔끔하게 설명이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조금만 더. 더 많은 양의 물질들은 더 많은 질량을 의미하고 크기의 성질들의 값은 서로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 빼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부피도 크기의 성질이다. 이런 설명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기의 성질 밑줄 칩니다. 세기의 성질 측정값은 고려되는 물질의 양에는 전혀 상관없는 값이다. 질량 나누기 부피로 결정되는 밀도라는 게 대표적인 세기의 성질입니다. 온도나 밀도 같은 거는 대표적인 세기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영상이요 50분을 좀 넘겼어요. 51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50분 수업, 10분간 휴식 뭐 이런 거 한번 지켜보는 그런 미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1시간 시청, 10분간 휴식, 1시간 시청, 10분간 휴식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교수의 얼굴 표정이 막 흉악하게 변하죠. 네, 어쨌든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영상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도 지우고, 응?